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6일, 주말이 지나오는 동안 대한민국에 또 큰 별이 또 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장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가 좀 버티는 정도. 오늘 삼성그룹주들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별세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삼성물산이 급등을 하고 삼성 SDS도 강력한 상승들을 이어가고 또 삼성생명과 같은 그런 종목들도 그 강세 부분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세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 아무리 이재용이라 하더라도 현금이 1조, 2조, 3조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니까, 그죠? 모르는 거지만 그 누나와 어쨌든 그죠? 이부진이든 이서연이든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 건 아닐 테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경영권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지 않는 지분을 막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마도 삼성물산이나 이런 쪽들의 그런 기업들의 그 배당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배당금 받아서 세금 내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예측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복잡하지만 이유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예상했던 대로 적자가 약 3천억 정도 적자가 나왔는데 더 나빠지겠냐? 이미 예상했던 거다. 그 정도는 이제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인 건지, 일단 현대차 최근에 코나 전기차의 화재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돼서 현대차와 LG화학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르내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상승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지만 기아차 실적 발표까지 나와 봐야 됩니다. 아마 내일 발표 나오겠죠.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저렇게 땡겨줘야지 가장 비싸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정리를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현대차, 기아차 요 관계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때일 거예요. 2010년인가 2011년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아차 실적 발표하는데 기아차 실적 발표하고 겁나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거의 꼭지. 근데 그 하루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난 아니게 비싼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요게 하루를 더 올려줌으로 인해서 아마 이 자리인가 아무튼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올려줌으로 해서 이게 얘네가 그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주가가 이렇게 조금 더 평균 단가를 높여진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습이 떨어지는 모습이 똑같아도 가격이 대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가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루만 제대로 올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위해서 오늘 현대차 주가가 올랐는지는 이제 내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 나오고 확 밀어버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코스닥 심각한 모습이고, 저는 계속 경고 드렸어요. 특히 코스닥 안 좋다. 코스닥은 알 수가 없다. 그래 알 수 없는 걸 왜 투자하냐, 약간 이런 식의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환율이 최근은 매우 급격하게 원화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기업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원화 강세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금융 쪽에 관계되는, 또 투자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은 단기, 중기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기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은 대기업이야 뭐 해외에 공장도 있고 뭣도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겠지만, 중소형 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료를 해외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걔를 이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가지고 또 그 돈을 받아다가 다시 한국 돈으로 바꿔야,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올 때는 달러로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요런 환차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여기 있을 때 물건 사갖고 왔는데 이렇게 떨어져 갖고 수출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쵸? 그게 너무 급격해 버릴 때 오히려 파는 게 손실이 나버릴 수도 있는, 이익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대치를 갖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죠?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말 그대로 1100, 그럼 꽤 떨어지겠냐? 1120원 정도 때까지 들어와서 반등 나올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보통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지수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원화 강세가 엄청나게 심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 근데 여기서 환율이 반등해버리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오히려 나와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여기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버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거기서 먼저 반응을 하고 먼저 안 좋은, 뭐 물론 삼성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님의, 이제 전 회장이 되셨죠.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뭐 대주주 조건이다, 아니면은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먼저 어디에, 코스닥 시장에 작은 종목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삼국지 얘기를 좀 한 번씩 했어요. 유비군이 그냥 지들끼리만 후퇴하면 되는데 굳이 백성들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죠? 백성들, 국민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이 훌륭한 장수들이 먼저 막아야 되니까, 뒤에 이제 조조군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장비가, 예, 장판교에서, 그것도 혼자 그 작은 다리인데 그 장판교에서 혼자 올라 딱 서가지고 조조가 대군을 딱 몰고 오니까 혼자 말 딱 타가지고 장비가, 야 이놈 조조놈아 와봐라, 내가 너의 뭐 목을 뭐 따겠다 어쩌자 막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조조가 저놈이 똑똑한 놈은 아닌데 왜 저러고 있을까? 저놈 분명히 다리 건너면서 여기 뒤에 매복을 해놨을 거야.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해버리죠. 예, 뭐 내지는 조조든 뭐 아니면, 조조란다, 저 장비든 아니든 저 관우든 아니면 뭐 조은이든 이런 훌륭한 장수가 버티고 있으면 이제 후퇴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 내지는 이제 적과 이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관우나 장비나 뭐 이런 좋은과 같은 장수가 버티고 뒤에 있는 쫄병들부터 먼저 후퇴하는 거예요. 먼저 후퇴, 얘네들 잘못하면 죽으니까 먼저, 얘네들이 대치하고 있는 동안은 바로 못 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도 대기업, 뭐 우량주보다는 중소기업, 작은 종목들이 먼저 빠지는, 이런 이쪽에서 자금을 빼야 돼. 왜? 외국인들이나 기관놈들 입장에서 대기업들은 쉽게 팔면은 현금 확보라고 하는 규모 있게 현금을 뺄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팔면.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거 팍팍팍 밀려버리거든. 팍팍팍 밀려버려요. 제가 조금만 팔아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밀리면, 예전에는 밀리면 동학개미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신용도 꽉 차고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이미 영어가에 다 끌어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바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파악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들은 신나게 지금 심지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뭘 하고 있느냐면 코스피가 조금
버티고 내지는 좀 수익 나 있는 놈 내지는 어쨌든 마이너스라도 손실이 크지 않은 종목들을 팔아다가 코스닥이 밀리니까 코스닥의 손실이 너무 커. 막 마이너스 20%는 애교야 애교. 마이너스 40% 50% 가버리니까 안 되겠어. 이거 저점 매수해야 되는데 물타기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서 돈이 없네. 어떻게 하지? 코스피를 팔아다 코스닥 사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고, 규모가 그죠? 옛날 같으면 이럴 때 훨씬 더 컸을 텐데 여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막판에 좀 집어던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반등이 시도된다 한다 하더라도 자, 코스닥 위주로 좀 봅시다. 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헤드앤숄더 내지는 삼산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넥라인을 잡습니다. 넥이 뭐예요? 넥이 목이죠, 목.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어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머리이고, 이게 다시 어깨죠. 그럼 어깨와 어깨 사이가 뭐가 있어요? 목이 있죠. 이게 목이지. 요 목과 목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뭐가 돼요? 넥이 되죠. 목. 영어로 넥. 예. 이걸 넥라인이라 그럽니다. 넥라인. 목선. 목선이 까마면 잘 안 씻나 보다 하겠죠. 근데 어쨌든 넥라인이.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넥라인이 무너지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반등이 너무 미약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무조건 파셔라 라고 제가 계속 했던 게 계속 그런 거죠. 저는 요 위에서부터 여기서도 그랬고 계속 고점에서 매도하시라 그랬잖아요. 고점에서 현금 만들라 그랬고, 그죠? 코스닥 안 좋다 그랬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 쪽으로 빠지기도 있고, 대주주 요건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ELW나 내지는 이제 푼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빨리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넥라인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반등 시도를 해서 여기를 넘느냐 못 넘느냐. 만약에 이게 못 넘는다라고 하면 다시 맞고 떨어져서 빠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120선을 처음 왔으니 반등 시도는 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는데 뭐 올리겠지, 뭐 무슨 대비를 해주겠지. 아니야 여러분. 일단 대선은 지나야 돼요. 미국 대선은 지나야 됩니다. 11월 3일 선거는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뭐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변동성은 커. 변동성 크면 뭐가 수익이 커요? ELW 수익이 크죠.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신에 이거는 무턱대고 덤비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덤비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와 전문 셰프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그죠? 매우 맛있는, 나를 살찌우게 하고 나를 키를 키우게 하는 행동한 행복한 상황이지만 7살짜리 꼬맹이들이 칼을 갖고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사고 터져. 그러니까 이제 주식만 매매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물어보면은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위험해요. 그거 무조건 안 돼요. 왜? 자기는 7살짜리야. 이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식은 좀 잘할지 몰라도 ELW나 이 지수 시장 흐름을 보는 거는 7살짜리 꼬맹이거든, 본인도. 그래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역이 틀린 거니까. 저도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지만 저도 요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을 해야지. 그죠? 자, 아무튼 전 해외 선물이나 이런 쪽들도 저의 영역은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전혀. 그리고 저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부분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거, 반드시 또 현금 만드는 것을 생각해라. 이 넥라인을 못 넘으면 다시 위험해진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코스닥이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낮아지고 요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거의 왔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할 건데, 어쨌든 변동은 크다. 변동이 크면 수익이 제일 큰 거는 ELW다 하는 부분들도 주식보다는 ELW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이고,
이게 상방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뭐 다들 문제가 없겠지만 하방으로 꽂혀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다만 ELW 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이보다 더 큰 기회를 얻기 어려울 정도로 또 큰 수익이 나겠죠. 늘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걸 잘 간직하면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은 반드시 안전자산을 늘리는 데 쓰면 늘 나는 자산을 늘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문제가 코로나 확진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부터 먼저 다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뭐 등등 다시 봉쇄를 시행하고, 미국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계속 넘어가고 있죠. 사상 최대가 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또 트럼프 헛소리 삐약삐약 하고 있습니다. 야씨, 검사를 많이 해서 많이 나왔지. 검사 적게 하면 적게 나온다. 왜 그럴까? 아무튼 현실 직시하세요. 냉정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대로 해서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대로 했는데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주식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렇게 쭉 꾸준하게 했는데 안 돼. 손실이 크고 안 된다면 바꿔야죠. 시대가 변했든 상황이 변했든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든 안 되고 있으면 바꾸세요. 그래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부디 조심하십사.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어떻게든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TV 나오는 전문가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신모 씨가 얼마 전에 요 자리, 이 수요일인가 10월 21일인가 그러죠. 수요일 아니구나. 20일인가? 20일. 10월 20일 날 코스닥 인버스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신광모 씨가 그렇게 좀 추천을 하면서 그 사람의 뷰가 정확했다. 뭐 그때 막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TV 나온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반등 나온다, 이제 상승이다,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과감하게 인버스 지르세요. 2배짜리로. 그랬더니 그 사람 의견이 가장 맞았죠. 그죠? 성이 누군지는 모르나 광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땡섭 전문가 정도가 가장 정확한 뷰를 보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부디 반등 시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아직은 현금 확보하고 상황을 나중에 지켜보고, 내지는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현금을 팍팍 집어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건승하시고, 응원 메시지 밑에 댓글 요즘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